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혜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이 이 조선과 해운에 대해서 앞에 매크로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금융을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쉬워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강론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우리 선박 금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요즘이 태평성대입니다. 사실 뭐 제가 저도 금융을 오랫동안 했는데 조선과 해운이 이렇게 돈도 많고 또 수주도 많고 물론 뭐 지금 좀 흔들거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태평성대는 저는 처음 봅니다. 사실은 솔직히 처음 봅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버전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든 이 문제점 중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오늘 좀 제안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선박 금융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박 금융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선박 금융에서 가장 선박 금융을 많이 해주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IPO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박 금융을 많이 해주는 데는요 외국계 금융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 거기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키코 때문에 대량 손실이 나서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중소중견 쪽입니다. 배를 질래야 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답답게 생각한 이 영역이 누군가 하면 해운 쪽입니다. 해운 회사가 배를 지으려고 하는 게 나는 이제 스몰 핸디인데 스몰 핸디를 지을 데가 없어요. 그 지을 때를 만났는데 그래 내가 지어줄게. 그 은행에 가서 알지를 안 해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다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아까 줄곧 이야기가 됐지만 중국하고 우리는 가격 차이가 내지 20% 내지 30%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까 두 분의 연사께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성사회가 우리도 좀 내놓으라 하는 지성사회인데 우리 이 지성사회에서 아무런 답을 안 내놓습니다. 아까 국적석 적치율 선화주 상생 이 이야기를 제가 보기로도 몇십 년 해왔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법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무슨 꼴 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런 위기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장표를 따라서 볼 텐데 제가 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미시적이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외국계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외국계가 한 60% 합니다. 60%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은 뭐 하냐? 한 40% 하는 거죠. 그중에 한 30%는 정책금융기관이 합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등 하고 해양진흥원도 합니다. 10% 정도가 우리 시중은행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원화로 좀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른 나라 EU나 일본이나 중국 할 것 없이 보조금을 하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떤 시스템 중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텍스 리스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 텍스 리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할 때가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실란지 모르지만 우리 조선이나 건축이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 건설공제조합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건설공제조합이 한 보증 사업을 한 160조 정도 합니다. 자본금이 한 6조 넘습니다. 자기 자본이. 그런데 우리 조선공제조합은 없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게 두 개는 이 두 개는 법안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국회니까 잘 되는 거고, 요 원화 선박금융 우리 인식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먼저 원화인데요. 뭐 세계 선박금융 시장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좀 줄고 아시아가 늘었다. 뭐 아시아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리스다. 최근에 이제 해양 패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 그 중국 리스를 재금융해 가지고 유럽계로 좀 바꾸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전통적인 은행이 좀 줄고 전통적인 유럽이 좀 줄고 아시아가 늘고, 그 중에 또 비은행들, 말하자면 정책금융기관, 소위 말해서 인내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선박금융을 하고 있는 지형인데, 이 54% 잔액 기준입니다. 잔액 기준으로 54%가 외국계가 주로 하고 있어요. 뭐 외국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외국계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금융을 하다 좀 보면은 선박금융에도 양질의 금융이 있고 안 좋은 금융이 있습니다. 양질의 금융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기업, 뭐 가스공사나 한전이 장기로 전속으로 계약한, 그러니까 운임을 한전이나 포스코나 뭐 이렇게 가스공사가 주는 배들이 있어요. 그 배들이 가장 양질의 자산이죠. 그 양질의 자산들이 고스트 누구 다 유럽계 은행으로 가, 아니면 다 이 외국계 은행으로 갑니다. 그거보다 좀 못한 그 좀 중소형 선사나 좀 이렇게 어려운, 뭐 특히 이제 연안 여객선이라 이런 쪽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관계 금융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가장 좋은 그 라이언 뭐 셰어나 뭐 이런 가장 좋은 쪽을 외국계 다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간 은행들이 이제 뭐 많이 비중이 줄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지난 그 장기 침체 때 많이 부도가 났죠. 그리고 뭐 바젤 3라는 뭐 위험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 달러입니다. 달러. 우리 시중은행들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에 비해서 달러 조달 여건이 나빠요. 특히 시장이 나빠지면은 달러 조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달 코스트가 높습니다. 한 30bp 정도. 제가 요 따져 보니까 한 30bp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단기로 빌려가지고 장기로 이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만기 불이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원화로 하면 안 되느냐, 원화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달러 외화 대출의 기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화 대출을 할 때는 달러를 버는 자산에다가 돈을 빌려주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화를 써도 달러를 벌어 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선박들은 국제 시장에서 달러를 법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약간 쏘으면 안 되는 게, 이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외국에 나가서 달러를 버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해운사는 달러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 배는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이 배의 라이프 사이클, 그 뭐 수령 내내 국내에만 쓰이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요 배의 경우에는 국내 원화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잠깐 요 뒤에 보면은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 시장이 요런 시장이 한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6조 정도면 한 2조 원 정도는 연간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화로 했을 때는 상당히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은행입니다. 은행.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달러 금융을 하면요. 이게 그 부동식이지 않습니까? 달러 금융을 하게 되면은 외국계가 가장 유리합니다. 뭐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금융인데요. 원화로 하게 되면은 그 경쟁력이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선박금융에서 시중은행들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의 시중은행들, 원화를 조달하는 시중은행들이 가장 유리한 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사도 좋습니다. 조선사도
전부 다 달러만 하지 않습니까? 달러나 하면 외환 관리, 이 환관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화주, 선사 다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화주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해양 쪽의 선박 쪽은 잘 아시니까 우리 해양에서 발주를 하는 해운사가 또 조선소에 대해서 힘이 있고요. 또 해운사에 대해서는 화주가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여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의하는 바는 이게 법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고칠 필요가 없고 해운사도 따져보니까 달러 기능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검증이 됐고요. 또 스트럭처 상에 우리가 뭐 신고나 뭐 등등 이런 부분들 다 했습니다. 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화주가 조금 요번에 우리가 할 때 재금융을 한다든지 신조금융을 할 때 뭐 요번 원화로 좀 해보자. 그 하나의 권유만으로도 충분히 이 3분의 1이 되는 이 시장이 우리 국내 민간 은행들이 선박금융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되게 큽니다. 특히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잊었던 원화의 국자도 있고요. 또 이게 원화로 지어 놓으면 이게 뭐 배를 원화로 지었다고 해서 원화로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는 원화를 지어 놓으면 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전환이 됩니다. 원화로 지었지만 달러가 된다. 그 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원화 선박 금융은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게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우리 선박 금융 시장이 되게 함의가 큰 거고 또한 우리가 국내 부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원화로 금융을 하면 어디서 배를 짓습니까? 조선소 원화 우리나라에서 지어야 되죠. 뭐 스몰 핸디든 뭐든. 그러면 누가 금융을 우리나라 은행이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내 부분 특히 이제 범용성 우리가 공급망에서 빠지는 그런 거를 할 때 이 원화 선박 금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임플리케이션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좀 전달이 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산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이 텍스 리스인데 뭐 이거 지금 뭐 이 중기 조치가 뭐 이 1년 딜레이 된 거는 뭐 하고 대부분의 뭐 한 2, 3년 딜레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좋습니다. 좋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사들이 성과가 높으니까 친환경 뭐 이것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좀 주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텍스 리스를 도입함으로써 그걸 한번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프랑스를 포함한 EU 며칠 전에 저희가 우리 그 부산에서 마리머니를 했을 때 그때 그 크레딧 아그리콜이라고 프랑스 은행 이 글로벌 헤드 오브 선박금융 글로벌 헤드가 와가지고 우리 그 은행 우리 정책금융기관 은행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CMA, CGM 텍스 리스 20척 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하자. 거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었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좀 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주선할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법인세 카파시티가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해운사들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계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적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잘 하는 이야기는 돈 있을 때가 적기 아니냐. 성과가 낮을 때가 적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적기, 세컨 베스트 적기는 그럼 돈 있을 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박을 조기에 가속 상각을 해서 거기 생기는 송금을 투자자에다가 주고 그 연결된 이 과표를 가지고 법인세를 내자. 그러면은 송금이 가니까 법인세가 깎이겠죠. 그럼 그 깎인 법인세를 가지고 이 친환경 선박 촉진을 하고
또 민간 은행들이 선박 금융을 많이 하도록 하자. 요게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카타르든 방금 이야기했는 이 프랑스 은행이든 대부분의 외국계 유럽계 은행들은 지금 이 텍스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프렌치 텍스 리스가 한 19%, 그러면 이제 성과 인하 효과는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중국에도 밀리는데 그런 배를 지어 와서 해운을 하는 해운사하고 우리 해운사하고 차트 하이어 하여튼 레이트가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시장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쟁점이 뭐냐면은 이건 뭐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 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 설령이 20년이니까 요걸 한 10년으로 조정해 볼까? 그럼 법인세법을 좀 건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상각 주체가 이게 해운사가 되는데 오퍼레이팅 리스를 주는 SPC가 되도록 뭐 이런 몇 가지의 내용들을 조정하면 우리도 텍스 리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프렌치를 하게 되면은 한 15% 정도 이 텍스 효과로 인해서 성과를 인하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크눅센 잘 아시는 노르웨이 회사 크눅센이 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짓고 산업은행에서 RG를 받아가지고 이게 카타르 에너지 국영기업에다가 장기 용선용 배로 넣었습니다. 거기서 속젠이라는 프랑스 은행이 하는데 요 15% 정도 텍스 리스에 의한 이 성과 인하 효과를 받았다. 그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하나 하고요. 기대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뭐 이런 뭐 당장에 이야기한 거는 조선소, 그다음에 해운사, 그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나서는 선박 투자 회사들 또 어렌지하면서 수수료도 많이 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해운, 그다음에 금융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다 그거고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마지막 요거는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뭐 앞에 조선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중소조선에 그게 안 되는데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게 제가 프로포징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본 규모가 6조 원이고요. 지금 현재 보정 잔액이 173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정 행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수출뿐만 아니라 모든 보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요 A2입니다. 이게 A2가 부산은행의 무디스 등급하고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성공한 모델이다. 근데 이게 왜 안 됐느냐? 이게 옛날에 법이 조선공업진흥법이라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이 조선공업진흥법이 지금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산업발전법으로 아직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조선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여기 RG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목적 사업에 RG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을 약간만 조정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 해양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 사업 중에 하나를 조선공제조합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부산에도 이 조선소가 있으니까. 근데 부산에 조선소가 몇 개 없어요. 우리 이 요게 해당이 되는 뭐 대부분 큰 조선소는 경남,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부산에 있는 해운사들이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RG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이제 부산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부 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한 4천억 정도면은 요거 한 2.5배 하면 한
한 15척 정도 MR 정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업계에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순이익도 나고 하니 일부 이제 특별 뭐 예를 들어서 이 투자 뭐 이 세액 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정부가 조금만 매칭을 하면은 우리 경제에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워크업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원화 선박 금융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우리 국내 이 선박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텍스 리스를 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또 유럽의 해운이나 조선에 맞설 수 있는, 또 이 중소 조선 공제조합은 우리가 건설 공제조합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보고 이 부분이 중간에 앉아 우리가 WTO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한 지원을 명백하게 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지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유는 거긴 있었죠. 그러나 이게 자치적인 어떤 이 출자금 모집이나 이런 걸 된다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동남권 뭐 공사든 은행이 생겨가지고 또 더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금융권은 로직이 다 같습니다. 금융권이 하나 넣는 거하고 이런 자체적인 공제조합이 하나 넣는 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은 이쪽에 논리가 있는 거고, 그게 금융기관이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충분히 늘어난다, 그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똑같아요. 이 조선소에 지금 제공받고 있는 금융 여신이 얼마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똑같이 봅니다. 어떤 여신 기관이든. 이 이야기는 이건 자치적인 또 다른 형태의 이 RG 공급의 기관을 만들자. 되느냐? 우리 법안에 있고 우리 법안에 약간만 고쳐주면 됩니다. 여기 산자부 소속의 이야기이긴 한데 의원님 계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프로포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또 부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또 하다가 여기 와서 하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